네, 그럼 세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ITSM 구현과 고객 사례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ITSM이랑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의 활용법이랑 그다음에 서비스 요청 관리, 변경 관리, 문제 관리, 적용 사례 그리고 ITSM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내용을 공유해 주실 예정입니다. 저희 신철민 이사님을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컨설팅과 교육을 지금 담당하고 있고요. 지라 아틀라시안 제품을 사용하기 시작한 지는 2012년부터 사용했기 때문에 10년이 넘은 시쳇말로 고인물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만한 사람일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해왔고 그 경험을 이제 나누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ITSM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네, 정광님하고 이제 부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 제 내용이 제일 이제 좀 재미가 없을 만한 내용이긴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내용을 다 해버렸어요, 정광님이. 저는 AI를 얘기할 수가 없는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조금 더 이제 설명을 JSM이라는 제품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라랑 어떻게 좀 다른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아는 내용을 다 좀 최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이제 서비스를 구현을 하시는 입장에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 ITSM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요청 관리, 서비스 요청 관리라는 거를 메인으로 하시죠. 그런 프로세스가 JSM 상에서 어떻게 만들어져서 실제로 사용자 입장에 사용이 되는지를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사고 문제 관리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사고 문제 관리는 ITSM에서 다루는 토픽은 맞는데요. 원래 정확하게 JSM 상에서는 따로 만들어진 기능이 없었는데 최근에 조금 아틀라시안이 정책을 바꾸면서 JSM으로 편입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원래는 사고 문제 관리는 옵스진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었어요. 아틀라시안이 인수를 해서 자기네 기능으로 이제 쓰고 있었던 건데 원래는 옵스진이라고 하는 별도의 제품이 있었던 겁니다. 사스 방식으로 쓰이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정강님 내용을 보니까 JSM 안으로 많이 흡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하나 이제 선언이 나왔는데 옵스진이는 2년 안에 이제 단종 시킬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 기능이 JSM에 들어왔기 때문에 보니까는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은 JSM으로 많이 이제 흡수가 돼서 들어온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옵스진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단물 좀 빨아먹고 이제 폐기하는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조금 이제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그런 것 같고 어차피 인수한 회사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입장에서는 JSM 내에서 되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예전에는 옵스진이를 따로 가가지고 거기서 또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JSM 안에서 다 되니까. 원래 제가 여러 고객분들의 얘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쓰는 시스템이 한 50개나 된다. 여기서 새로운 거 더 추가하면은 불만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늘리고 싶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고 문제 관리를 또 옵스진이 가서 해야 될 뻔했는데 그냥 JSM 안에서 하면 되겠구나라는 흐름으로 간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자산 관리라는 기능도 JSM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이제 이름이 좀 바뀌어서 예전에는 인사이트라는 이름이었는데 현재는 에셋이라는 이름으로 좀 기능 이름이 바뀌어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ITSM에서 이제 서비스 요청 관리를 처리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산 관리 측면도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자산이라고 하면은 이런 노트북이나 핸드폰이나 이렇게 개발할 때 쓰이는 기자재들이나 아니면 서버나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런 것들도 자산 등록을 해서 누가 홍길동이 뭘 쓰고 있다, 언제 서비스를 이제 보냈다, 이런 것들 이력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런 기능도 JSM에서 이제 커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제 고객 사례도 정리를 해서 좀 보여드릴 거고요. 이거는 이제 실제 그림을 보여드리기 조금 어려워서 조금 말로 설명드리긴 할 텐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도입해서 이런 효과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TSM을 말하려면은 IT 서비스 매니지먼트가 ITSM입니다. 서비스를 관리하는 것이죠. 뭐 많은 얘기가 써 있는데 그냥 개념만 설명드리면 ITSM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뭔가 쓰는 솔루션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경우에는 JSM이 ITSM을 구현해주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솔루션이죠. 여기서 이제 조금 있다가 ITIL이라는 얘기를 하나 더 드릴 건데 그거는 그냥 표준인 거예요. 그래서 그 표준을 어떻게 준수하고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제 솔루션 만드시는 회사들에서. 물론 JSM도 ITSL의 V4를 이제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뭐 이런 예전에는 이제 이런 ITSM을 안 쓰시는 요즘도 안 쓰는 기업이 가끔 있기는 하던데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규모가 되시는 규모의 기업에서는 ITSM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쓴다든지 아니면 뭐 솔루션을 서비스 나우를 쓰시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도입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ITSM 솔루션 공급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스템들을 사용하고 계시죠. 화면이 많이 확대돼서 이렇게 나왔는데 ITSM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인풋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공급 업체들이 있는 거고요. 공급 업체라고 하면은 IT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해관계자 굉장히 많은 겁니다. 내가 이제 관여해야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사람들이 프로바이더로 있고 그러면서 어떤 컴플라이언스 조건이나 가이던스 조건을 또 만족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서비스 요청 관리를 진행을 하는데 금감원에서 제시하는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운영 서버에 배포를 해야 될 때는 운영팀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프로세스에 녹아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규칙 같은 걸로 또 인풋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적인 것들도 있죠.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전략이나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가 있고 우리 고객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ITSM의 고객은 외부에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회사 내에 있는 IT 부서가 아닌 다른 팀에 소속된 직원들이 대상이 되는 건데 그분들이 IT 팀에 이제 이런저런 요청을 하는 거죠. 뭐 서버가 장애가 났어요. 빨리 고쳐주세요. 이런 것도 있고 무슨 IT처럼 맥북 같은 거 지급해 주세요. 이런 요청도 있고 뭐 다양한 요청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들도 여기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로 뭐 지금 상황에서는 JSM에 다 녹아져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대고객들한테 대해서 뭐 이런 자산에 대한 서비스를 해줄 수도 있고 서비스 변경 같은 정도를 처리해 줄 수도 있고 어떤 보고서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ITSM이라고 보시면 되고 JSM이 정확하게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례를 몇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 여러분들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흐름이 연결이 돼서 어떤 이제 요청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통합 서비스 데스크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접수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저런 이제 노트북 지급해 주세요라고 했다고 치면 어떤 이제 포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제품에 대한 설명을 조금 이따 제가 더 드리고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말씀드리면 서비스 데스크에 일단 들어가서 이제 접수를 하는 거예요. 제가 홍길동인데 입사를 새로 해가지고 맥북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긴 하지만요. 이런 이제 요청을 관리하는 쪽으로 들어가게 접수가 되게 되고 여기마다 이제 담당자들이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어떤 업무는 누가 담당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요청 받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라는 게 각 요청마다 다르게 나오게 되죠. 제가 화살표는 이렇게 그려놨지만 이건 서비스 요청 관리에 해당하는 거고 뭐 자산 관리는 여기서 끝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ITIL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죠. 이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준 규약입니다. 그냥 규칙을 정해놓은 거예요. 이런 기준을 따라서 ITSM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규칙에 해당하는 거죠. 좀 표준입니다. 뭐 국제 표준까지는 아니고 사실상의 표준이라고 하는 뭐 드팩토 표준 정도까지는 되고 있는데 그래서 ITSM을 만드는 회사들은 이 기준을 좀 준수하려고 하고 있고 JSM도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계를 잠깐 말씀드리면 ITIL은 그냥 규칙인 겁니다. 규칙.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만드세요라고 하면 이제 이래라 저래라 지시만 있는 거예요. 실제로 뭔가 우리가 쓸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주는 건 아닌 거고 ITSM이 우리가 쓰는 솔루션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ITIL은 표준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을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이 분야에 대해서 ITSM에 관심이 있는 분만 조금 더 깊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표준을 보면은 뭐 이렇게 흐름을 통해서 관리를 해라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제 개념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 오른쪽에 보면은 밸류 체인이라고 해서 저거는 이제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청이 어떻게 들어와서 누가 담당자가 인게이지가 되고, 이거는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이제 처리가 좀 된 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빌드가 필요하거나 개발이 필요하면 빌드가 돼가지고 전달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따라서 하라고 이제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이제 딥하게 들어가 보면 이 그림 자체는 굉장히 큰 오버뷰에 해당하는 거고요. 하나하나의 또 디테일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서비스 밸류 체인 안에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담겨 있다라는 걸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뭐 이런 규칙의 뭐 표준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빠르게 넘어갈 거고요. 이런 규칙의 하에서 ITSA 만들어지는구나 정도까지만 ITI라고 하는 게 있구나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런 프로세스 숫자 순서대로 처리를 해 나가면은 나중에 밸류라고 하는 거는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했으면 이제 밸류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저는 이제 맥북을 요청했는데 그 사람이 받았으면 그게 이제 밸류가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ITIL에 나오는 내용인데 ITIL은 좀 집합 개념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거를 하라고 이제 지시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세트가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 JSM이 이 모든 스펙을 만족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알기 쉽게 좀 식별을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는 JSM에서 제공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파랗게 표시한 거는 JSM에서 직접적으로 되진 않지만 다른 아틀라시안 제품을 같이 쓰면은 커버할 수도 있는 영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제 날리지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컴플런스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JSM도 컴플런스랑 연동이 됩니다. 그 JSM 포털 안에 들어가서 사용자가 어떤 요청을 하기 전에 이제 검색창에다가 뭔가 키워드를 입력하게 되는데요. 그때 컴플런스가 연동이 돼 있어서 거기 있는 거 검색을 해서 결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앞선 시간에는 AI가 뭐 되게 멋있게 하는 것처럼 설명을 해드렸지만 아마 여러분께서는 설치형 제품을 쓰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시죠. 근데 설치형 제품 안에서도 이거는 되는 겁니다. 네, 그 컴플런스랑 연동은 돼요. 그러니까 AI까지는 아니더라도 연동이 돼서 그쪽에 있는 결과를 가지고 반영을 해서 결과는 띄워줍니다. 이렇게 해서 좋아지는 거는 모든 요청이 다 접수가 되는 거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이제 있었는데 제가 이제 노트북 쓰다가 커피를 쏟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일단 접수부터 하고 보는 게 아니라 검색을 한번 해보는 거죠. 내가 노트북에 이제 커피를 흘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컴플런스에 만약에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있다고 하면은 그 페이지를 링크로 걸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청하는 사람은 이거 내가 접수는 안 하고 그냥 정보를 얻었으니까 이제 끝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접수를 받아서 처리하시는 분들은 일거리가 안 생기죠. 네, 이런 식으로 돌릴 수도 있다. 실제로 JSM은 그런 컨셉들을 좀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장이 더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빨간색이 JSM에서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이고요. 파란색은 간접적으로 다른 이제 아틀라시안 제품을 이용을 하면은 같이 적용을 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ITIL이라고 하는 거는 국제 표준 그런 표준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하라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요. 그 중에 일부분은 JSM이 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직접적으로 안 되는 거는 다른 지라나 컴플런스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은 조금 더 그 집합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실제로 그럼 요청 사항들이 한 3가지 정도로 분류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것들이 JSM에 처리가 됐을 때 어떤 화면들을 거쳐서 처리가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ITSM 관리자라고 생각하시면 해야 될 것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렇게 크게 박스로 쳐진 부분이 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지금 제가 ITSM 영역이라고 표시한 이 부분은 이제 JSM에서 커버를 할 수 있는 영역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빌드 배포 관리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ITSM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거는 이제 형상 관리나 빌드 배포 시스템이니까 물론 연관은 됩니다. 이 프로세스에서.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하시는 분들은 지라만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진짜 그 개발하고도 상관없는 분들은 컴플러스만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아틀라시안에서 이런 제품들로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죠. 여기서 이제 장표는 없지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지라하고 JSM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라는 다 써보셨죠? 지라는 불만은 많으시죠? 왜 이렇게 어려워, 그죠? 네. 저는 진짜 5만 가지 불만을 다 듣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네. 왜 여백이 이렇게 많아요?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들진 않았거든요. 저는 묻고 싶어요, 아틀라시안에. 제발 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좀 꽉 좀 채워주지. 여백이 많으면 불안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죠? 왜 이렇게 공간을 낭비시키냐는 거죠. 물론 저는 아틀라시안의 생각도 이해는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사용자들의 생각이랑 아틀라시안 만드는 벤더 입장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조금 제가 시간을 써도 되니까 딴 얘기 좀 할게요. 필드라는 거를 우리가 화면이라는 걸 만드는데 화면을 만들 때 필드라는 걸 쭉 이렇게 늘어뜨려서 만들잖아요. 그게 일렬로만 이렇게 내려갑니다. 근데 우리 고객분들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거 다단 같은 건 안 돼요? 나 2단도 되고 한 3단으로 해가지고 화면 꽉 채우고 싶은데 안 됩니다. 네. 플러그인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돈을 쓰셔야 돼요. 그거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저도 묻고 싶어요. 네. 근데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 다단을 구현하는 거는 품이 많이 들어가요. 생각할 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냥 일렬로 그냥 한 거예요. 아틀라시안. 네, 아틀라시안도 이제 예전에는 되게 작은 회사였고 이제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 봤을 때 500명 정도 됐다고 했었거든요. 오늘 12,000명이라고 하셨죠? 4,000명. 네, 엄청난 회사. 네. 주식을 사놨어야 되는데 제가 인생의 한이 그때 20불 할 때 사놓을 걸. 네, 아틀라시안 2015년에 12월에 IPO를 했는데 20불이었습니다. 오늘 얼마죠? 200불은 넘었었고, 네, 제가 189에 들어갔었는데요. 450불까지 가는 거 봤거든요. 이걸 팔아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을 했는데 안 팔았는데 그냥 원 상태로 내려가더라고요. 다시. 지금은 다시 복구가 돼. 뭐 이제 주식은 그렇지만 뭐 그냥 갖고 있었으면은 10배는 튀었겠죠. 20불에 샀었으면. 다른 얘기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되고 있고요. 네. 굉장히 회사 가치는 가치 밸류이 엄청 빠르게 이루어지는 회사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중간자적인 입장이니까 아틀라시안에도 할 말은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왜 이렇게 설치형에는 편대를 하냐. 이제 내놓은 자식 취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런 얘기도 하고 싶고 JSM 설치형 제품도 그렇긴 합니다. 네. 온갖 좋은 기능은 이제 클라우드로 갑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계신 분들한테 가능한 상황이라면 클라우드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격차가 너무 커져 버렸어요. 완전 다른 제품입니다. 옛날에는 비슷했어요. 도찐개찐이었는데 지금 클라우드가 한 4, 5년 된 것 같은데 지금은 클라우드 제품의 지라랑 설치형 제품의 지라는 완전 다른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가능하신 상황이다. 내가 만약에 할 수 있다. 그럼 가시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리고 JSM 좀 더 말씀드리면 JSM은 지라라는 기능이 이렇게 있잖아요. 추가 기능이 더 들어간 게 JSM입니다. 그래서 기본 기능 지라 관리 기능 같은 건 똑같아요. 여기에 조금 더 들어가 있는 게 JSM입니다. 예를 들면은 커스터머 포탈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거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좀 하나 더 들어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몇 가지 기능이 조금 더 들어가 있는 게 JSM입니다. 포스탈이라고 말씀드린 그 기능을 좀 설명드리면 원래 지라는 이슈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엑셀을
캡체를 하는 겁니다. 엑셀을 온라인화 시킨 게 그냥 지라라고 보시면 돼요. 정량적인 데이터를 관리하는 게 지라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요청 처리를 하기엔 부족합니다. 특히나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나한테 요청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1000명짜리 회사예요. 가령 1000명인데 IT 그 요청을 처리하는 사람은 20명이 삽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라이센스 몇 명을 써야 되느냐라는 게 문제가 돼요. 그 지라만 갖고 하겠다라고 하면 1000개가 있어요. 1000명짜리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JSM을 쓰시면 처리하는 사람이 20명이잖아요. 그럼 25명짜리 JSM 라이센스를 에이전트 라이센스라고 하는데 그것만 딱 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고객 수는 나한테 요청을 하는 사람 수는 제약이 없어요. 뭐 1000명이어도 되고 2000명이어도 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좀 별도의 가격 정책이 적용되어 있는 제품이 JSM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지라는 그런 거 구별하지 않아요. 내가 요청을 하는 입장인지 이걸 처리하는 입장인지 상관 안 하거든요. 근데 JSM은 그거를 상관합니다. 내가 요청을 처리한 사람의 몇 명이냐만 라이센스에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이제 들어가서 실제로 그럼 서비스 요청 관리는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 서비스 데스크라는 이게 포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청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포탈. 네, 여기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청이 접수가 되면 처리하시는 분들이 이제 처리하는 형태로 또 이건 지라로 따지자고 하면 별도의 이슈 유형 같은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걸로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별도 또 프로세스를 태워요. 그리고 이제 또 변경 관리로 넘어가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홈페이지에 기능 하나를 추가해야 되는 요청 사항을 처리한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홈페이지 서버에 변경을 가해야 되잖아요. 톰캣 같은 거를 새로 배포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변경 관리하는 부분은 좀 다른 프로세스가 적용될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소스코드 빌드해가지고 이제 빌드 배포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하나의 풀 프로세스란 말이죠. 네. 각각은 이제 다른 각 세부 프로세스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지라를 이용하면은 당연히 각각 다른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가 있게 되죠.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 이제 서비스 요청 관리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가장 깁니다. 네. 이렇게 이제 문의 등록부터 SLA 확인이라는 이제 각 세부 단계로 나눠봤고요. 여러분이 이제 이건 이제 흐름입니다. 내가 요청하는 사람 입장이에요. 홈페이지에 뭐 바꿔주세요. 이제 홈페이지에 뭐 어떤 페이지를 추가해주세요라는 요청을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이쪽으로 합니다. 이게 포털입니다. 보시면은 뭐 문의 내용 뭐 어떤 접수를 할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뭐 일반 요청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로그인 및 계정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하나 더 설명을 해드리면 지라를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슈 유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내려간 요청 유형이라는 걸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이것들은 다 각각 다른 걸로 보이지만 이게 시스템에 등록이 됐을 때는 같은 이슈형으로 묶입니다. 그런데 요청하는 분들한테는 이분들은 일도 모르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IT 요청 이렇게 퉁칠 수 있는 건데 요청자 입장에서는 다 나눠놓은 거예요. 그걸 요청 리퀘스트 타입이라고 하는 요청 유형이라는 걸로 따로 분리를 시켜놓은 겁니다. 그게 이제 지라랑 다른 JSM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붙어있는 기능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요청하시는 분들은 IT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분들한테는 그냥 일일이 다 떠먹여 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요청을 등록을 합니다. 네, 이건 할 수 있죠. 제목이랑 뭐 설명이랑 뭐 첨부 파일 정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메일만 쓸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보내기를 해서 접수를 하시면 보내기라고 있는데 이것도 좀 어떻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국 사람이 좀 이거 검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번역이 굉장히 좀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좀 어떻게 거슬리거든요, 진짜. 그래서 차라리 그냥 영어로 쓰시라고 해요. 저는 오죽하면 삼성전자 이런 데 가서 번역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영어로 쓰세요. 영어 되시죠? 그렇게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요청이 등록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요청자가 보시는 화면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일반 지라랑 다르게 여백이 굉장히 많죠? 입력 항목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이것만 계속 보고 계시면 되는데 나중에 이제 뒤에서는 에이전트라는 사람이 처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접수를 해가지고 홈페이지 담당자한테 이제 던져가지고 이거 개발해 주세요 막 하고 그 뒤에서 물밑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죠. 그럴 때마다 이제 어느 포인트마다 이 사람은 이제 요청해놓고 그러면 2달 후에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길잖아요. 요청하신 입장에서 보면 그 중간중간 코멘트가 뜹니다. 개발이 이제 계획이 진행됐어요. 코딩이 시작됐어요. 테스트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올 거예요. 그것도 자동으로 이제 메일로 전송이 되죠. 원래 요청하신 분은 그거밖에 관심이 없거든요. 내가 뭐 요청했는데 그래서 언제 되는데 어디까지 됐는데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코멘트로 올라온다 라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 더 복잡한 거를 그 요청하신 분한테 하라고 하면은 그건 또 싫어하십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이런 거는 너무 약하다. 이거는 뭐 설득할 수 있는 거 없으니까 나는 포탈 못 쓰겠다. 그래 난 지라를 쓸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있었죠. 그런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요청자 입력에 맞는 포탈을 따로 만들었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실제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게 간격이 큰 겁니다. 요청하시는 입장에서는 쉬워야 되고, 그런데 JSM에서는 그게 안 되고, 그러면은 방법이 뭐 이제 중간을 어떻게 찾는 거예요. 그 중간 입장을. 자,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이제 에이전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화면이 다르죠. 그렇죠. 생긴 게 다르고요. Q라고 하는데 이제 다 쌓입니다. 요청들이. 그래서 이걸 보고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할당해 가지고 뭐 개발해 주세요. 뭐 이렇게 이제 개발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Q를 보시면은 이건 이제 다 요청사항에 담겨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게 이제 시간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요게 SLE라고 해서 그 서비스 어그리먼트 뭐 그 있죠. 네. 그런 이제 규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1단계인 뭐 P1인 거는 4시간 안에 처리를 완료해야 된다. 뭐 이런 기준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기준들이 이렇게 시간으로도 나옵니다. 나중에 저거는 리포트로도 나오고요. SLA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기준이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에이전트들은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이제 처리를 하기도 하고 고객한테 답장을 하기도 하고 내부용으로 답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걸 좀 분리를 시켜놓은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요청자한테 알려줘야 될 내용이 있고 그냥 내부적으로 공유만 해야 될 내용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부용 메모로 해가지고 내부 코멘트를 만듭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고객한테 알려주는 거를 코멘트를 등록을 하면 이런 식으로 알림이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태를 바꾸게 되면 그것도 자동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요청이 진행되는 거고, 이것도 이제 조금 비슷한 건데 좀 입력 사항이 많은 비슷한 요청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똑같이 큐에 저장이 되고 이렇게 에이전트가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요. 이건 지라 안에서의 이제 상황인 거죠. 에이전트는 이제 처리를 할 때 그 이슈형이 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워크플로우를 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중에 하나인 건데, 이런 이제 워크플로우 타는 것도 있고 이거보다 더 단순할 수도 있고 더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요청이 무슨 유형이냐에 따라 바뀝니다. 지라를 좀 아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이슈 유형에 따라서 그게 바뀐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기능이 더 들어가 있는 게, 원래 지라에는 이렇게 전환이라고 하는데요. 상태가 바뀌는 걸 이렇게 갈 때 승인 기능이라는 걸 설정할 수 없어요. 원래는 안 되는데 JS에서는 승인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결제 비슷한 게 되는 건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그룹웨어에서 되는 되게 멋있는 그런 결제는 아니고, 결제자가 누구야 정도가 지정이 돼 있으면 그 사람한테 이거 결제 승인할 거예요, 거부할 거예요, 그 정도 버튼은 띄워줍니다. 네. 그 기능은 JSM에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약간 이제 제품별로 차별화된 기능들이 있습니다. JSM에서만 더 되는 기능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합니다. 계속 처리를 하고 뭐 코멘트도 남기고 이런 식으로 또 처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개발자한테 던져주기 위한 지라를 그 데이터를 따로 새로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청자가 따르는 프로세스가 있고 개발자가 타야 되는 프로세스는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거 분리시키기 위해서 별도의 티켓이라고 부르는
별도의 데이터를 또 만들어요. 얘는 이제 유형이 다른 겁니다. 별도 프로세스 태워야 되니까. 이제 그걸로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이제 실제로 개발하는 사람 이 관점에서 타야 되는 그걸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를 만들어 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개발자들은 이렇게 처음부터 그 개발 프로세스에 따라서 개발을 진행합니다. 이거 지금 칸반으로 이렇게 진행한다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칸반으로 할 수도 있고 그냥 뭐 지라 UI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처리가 다 끝나요. 그러면 상태가 이제 완료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개발자가 하는 그 프로세스가 끝난 겁니다. 아직 요청자한테까지 다 끝난 건 아닐 거예요. 개발자 입장에서 이제 끝나는 거죠. 개발을 다 했다 정도가 되는 거고요. 개발 진행입니다 이런 게 남기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회사마다 다른데 그게 테스트 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QA 검증을 거칠 수도 있고 운영 뭐 이제 바로 운영계 배포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검증계도 거치고 뭐 테스트계도 거치고 이렇게 해야 되면 그걸 또 따라서 갈 수도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걔네들은 이제 서로 다른 데이터긴 하지만 이슈 연결이라는 걸로 연결이 돼서 프로세스가 약간 동기화되는 것처럼 이제 동작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좀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청이 다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처리가 될 거고 이거 배포 승인이니 뭐 이런 것까지 좀 하는 상황을 좀 제가 보여드렸죠. 참고로 오늘 자료는 지금 배포는 안 됐지만 추후에 배포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네, 지금 이걸 다 일일이 못 봤다고 해서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거의 보시면 상태만 바꾸고 댓글 써주는 게 대부분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냥 지라에서 할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개발자들이 이제 코딩을 하는 거는 거기서 하는 거니까 그럼 코딩 다 됐어요. 그럼 뭐 댓글이랑 상태 바꾸는 정도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뱀브라고 하는 그 빌드 배포 시스템까지 연결된 상황을 이제 가정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변경 완료까지 다 되면 네, 이거 최종적으로 이렇게 요청자한테는 중간중간에 상태 바뀐 것도 다 업데이트가 되면서 해결이 다 된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의 건들이 처리가 되면 데이터가 쌓이겠죠? SLA를 만족했냐 불만족했냐에 대한 것도 쌓일 겁니다. 그 중에 하나인 사례 SLA를 매티했냐 못했냐 뭐 이런 보고서도 나오고요. 이것도 SLA 규칙도 여러분이 정의를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틀라시안이 좀 좋은 게 약간의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라에서는 필터 만들어 가지고 대시보드 내 맘대로 좀 만들 수 있죠. 칸반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여기서도 유저 포탈이라는 것, 커스텀 포탈도 여러분이 입맛에 맞게 좀 바꿀 수는 있어요. 여백이 많긴 하지만 그리고 되는 게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가능은 합니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SLA라고 하는 기준도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열려 있는 부분입니다. 잘 보면은 이렇게 열려 있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판단을 하시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때는 이제 뭐 저희 회사나 이런 데 문의를 주시면 되는 거고 뭐 요즘에는 챗GPT가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문의하시기 전에 일단 챗GPT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도 하고 있거든요. 검증을 해보는데 꽤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아느냐 너는 그랬더니 아틀라시안의 도큐먼트를 학습을 했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믿으셔도 됩니다. 그냥 이제 환상 같은 거 할루시네이션만 나오는 건 아니고 저도 쓰고 있는데 그 포 같은 모델 쓰시면은 굉장히 정확한 결과가 나오니까 그렇게 확인하셔도 돼요. 예를 들면은 뭐 지라에서 내가 뭐 관리자인데 뭐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셔도 되는 거예요. 꽤 믿을만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뭐 되게 이거 관리자 경험이 없는 사람은 못하는 되게 어려운 질문을 던져봤거든요.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JSM이나 지라 사용하시면서 컴플런스도 마찬가지고요. 네, 궁금한 게 있다.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구글한테 물어봐 있죠. 그냥 AI한테 물어봐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고 관리도 좀 비슷하게 진행되는 사례로 보시면 되는데 이거 뭐 제가 JSM에서 만들긴 했지만 클라우드 쪽에서는 이제 옵스 진위 기능이 탑재된 통합된 JSM에서 돌아가는 기능으로 좀 바뀔 거고요.
그냥 설치형 제품의 경우에는 그냥 일반 서비스 요청 관리랑 크게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적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필드라고 부르는데 지라는 이런 거를 정의하고 이제 내가 추가, 삭제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하실 수는 있어요. 아까 제가 이제 한 줄로 쭉 늘어뜨린다는 게 이런 겁니다. 여기 비어 있잖아요. 이런데 왜 못 쓰냐는 거죠. 2단으로 잘라가지고 하면은 스크롤도 안 하고 좋은데, 그죠? 네, 웃으시는 분들 계시는 거 보니까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외국 건가 그런가, 왠지 좀 이상해. 막 그런 생각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안 될까요, 이거? 네, 네. 좀 네. 개발량이 많이 들어가니까 힘든 건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 커스텀 포탈 부분 좀 어떻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좀 대동사이합니다. 그래서 좀 빨리 넘어가고, 요건 좀 빨리 넘어가고, 다음에 자산 관리 쪽은 이제 인사이트 기능이라는 게 있어서 그거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요청 포탈인데, 요청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제일 먼저 들어오게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뭔가 검색창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바로 등록하기 전에 한번 검색을 시키는 겁니다. 요 검색창이 컴플런스의 어떤 공간이랑 연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키워드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그쪽에 검색을 먼저 합니다. 컴플런스를 먼저 검색해요.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요거 안 보여주고 검색 결과부터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UI적으로는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제가 40분을 쓴다고 했는데 시간이 빨리 갔네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건 뭐 자료는 나중에 배포될 거니까 실제로 서비스 요청 관리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건 그때 확인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처리는 비슷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조금 다릅니다. 자산 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한 좀 내용이 나와 있어서 먼저 보시면은 일단 자산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죠? 내 노트북이 몇 대가 있고 뭐 시리얼 번호가 뭐고 이런 것들은 스펙은 뭐고 이런 것들은 등록을 해놔야 됩니다. 이거 등록을 하실 때 지금 현재는 이제 SAC라고 부르는 기능, 그거는 이제 JSM 안에 통합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자산 관리 통합되어 있어요. 번들되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렇게 넣는 거예요. 넣으실 때도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스캐닝하는 것도 있고, 그냥 CSV 같은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일괄적으로 쭉 밀어넣는 방법도 있고, 어떤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랑 연동을 해가지고 가져오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데이터가 여기 먼저 생겨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요청을 또 받을 수가 있게 되죠. 제가 예를 들어서 맥북에 1000개가 재고, 뭐 100개 재고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해놨다고 치면은 그 중에 이제 재고 하나 빼가지고 홍길동한테 부여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IT 담당, 인프라 담당자는 그런 일을 하겠죠. 그죠? 그 상황입니다, 지금. 먼저 자산 관리 쪽에다가 이렇게 노트북을 등록을 합니다. 요거를 등록하는 방법이 수동으로 되고, 그런 데이터베이스 연동도 되고, CSV 임포트도 되고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데이터를 어쨌든 넣으면은 뭐 이제 이런 항목들이 있고, 여기 이제 그림 같은 것도 넣을 수가 있고, 여기에 QR 코드 생성도 됩니다. 그 QR 코드 이제 인쇄해가지고 붙여버리면 바로 찍었을 때 이 화면으로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자들이 이제 그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인사이트라고, 이제 이게 에셋이라고 이름 바뀐 거고요. UI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오브젝트라고 부르는데 그 기기 하나하나를요. 그렇게 해서 뭐 지금은 이제 랩탑 하나의 예를 보여드리는 거고, 인사이트라고 하겠습니다. 옛날 이름이긴 하지만 이거는 지라 안에 지라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라랑 같이 들어가 있는 건 맞는데 지라처럼 꽤 커스터마이징 많이 할 수 있는 DB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별도의 DB. 지라랑은 별개로 있는 별도의 DB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더라고요. 자산 관리 용도로만 쓸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용도로 쓰셔도 돼요. 네. 예를 들면은 이런 것도 쓴 적이 있습니다. 결제 기능 같은 게 필요했었는데 여기서 결제선이 누가 돼야 된다는 정보가 필요했어요. 보통 그런 정보를 기준 정보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지라 이슈로 등록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데이터가 너무 많아져 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관리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별도로 그냥 인사이트에서 관리를 한다.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사이트도 결국에는 정확하게는 플러그인 형태로 탑재되어 있거든요. 제품 안에 보면
플러그인 형태가 돼 있어요. 플러그인이 되면 지라 안에 별도의 테이블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 DB 입장에서 봤을 때 지라가 쓰는 테이블들이 막 쭉 있고 인사이트가 쓰는 테이블도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인사이트 데이터를 등록을 하면 여기에만 저장이 됩니다. 전체 지라에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별도의 DB처럼 쓰시면 되는데 그냥 화면이 딸려 있는 DB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좀 더 활용처를 더 늘리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인사이트를 굉장히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자산에 대한 등록을 다 하셨어요. 자산에 대한 정보들이 한 지금은 3개 정도 보이고 있죠. 그러면 자산이 등록이 되었으니 이제 요청을 처리할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홍일동이 또 들어와서 컴퓨터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새 하드웨어 요청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요청자가 요청을 등록하는 거죠. 나 iOS 개발을 해야 되니까 맥북을 하나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요청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에이전트가 이걸 접수를 해서 재고를 확인하겠죠. 맥북이 몇 개 있나 이렇게 확인을 해가지고 아 남은 게 하나가 있네, 뭐 10개가 있네, 그 중에 하나를 홍길동한테 주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죠. 인사이트 지라 안에 들어가 있는 거긴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필드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필드처럼 보여요. 지라 안에서 보면. 근데 실제로 얘에 대한 데이터는 더 자세하게 더 있는 거죠. 인사이트가 따로 갖고 있는. 지라 안에서도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이 둘은 이제 링크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호 링크가 생깁니다. 상호 링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서는 제 요청에 이게 딸려 있죠. 근데 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언제 입고가 돼서 상황이 됐는데 어떤 수리를 언제 한번 갔다 왔고 지금 홍길동한테 할당이 됐어. 이런 이력을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요 기기 하나하나마다 그런 이력을 또 따로 갖기도 하는 거예요. 그 두 개가 약간 상호 연동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사이트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JSM을 어차피 쓸 거라면 공짜로 있는 기능이니 그런 식으로 활용처를 늘리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청을 다 접수하시고 누구한테 자산사용자 홍길동 이렇게 할당을 해서 지정을 해서 이제 상태까지 바꿔주면 이 처리가 끝나는 거죠. 저 지급했고 저 지급하고 뭐 도장 같은 거 받고 이제 지급 완료했습니다. 상태 바꾸면 끝나는 거겠죠. 이렇게. 그럼 요청자한테도 그 상황이 이제 알려지게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상태가 해결됨으로 바뀌고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처리가 다 완료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능에 대한 설명은 이제 여기까지 드린 거고요. 사례를 설명을 드릴 건데 글씨가 굉장히 빡빡하죠. 그래서 다 설명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긴 한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실제 뭐 저희가 직접 한 사례도 있고 예상한 사례도 있고 그런 합니다. 기존에 여러분께서는 지금 JSM을 쓰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지라만 쓰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예 아트라시안 거 아예 안 쓰시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아예 안 쓰시는 경우라고 하면은 지라를 도입하셨을 때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어요. 기존에 사내 업무 이메일로 주고받던 거 이런 것들을 지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좀 굉장히 많이 드리는데 지라를 왜 써야 되는지를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지라를 운영하신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로 하면 좋냐면 프로세스 만들 수 있는 그런 거 설명하면은 사람들이 와닿지가 않거든요. 사내 이메일을 없애버릴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사내 업무 이메일 많이 쓰시잖아요. 고객하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그건 이메일 써야 되니까. 근데 우리 내부 직원들끼리 어떻게 하죠? 내부 이메일 쓰거나 메신저 쓰거나 그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발생하는 상황이 뭐냐면 파편화가 됩니다. 정보가 다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게 돼요. 그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퇴사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메일에 중요한 내용이 다 있었어요. 이 사람 퇴사하면 어떻게 되죠? 날라가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라 안에다 두면은 어쨌든 유지가 되고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인수인계 할 때도 그게 또 재활용이 되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내 업무 이메일을 없애버리고 지라를 쓰셔라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이 추진하시는 입장이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얘기해 드려야지 좀 와닿으시는 것 같아요. 이런 숫자가 뭐 중요합니까? 실제로 내가 지라 도입해서 뭐가 좋아졌는데 라는 거에 대한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입한 다음에도 또 말들이 많죠. 지라 너무 어려워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는지 5만 가지 또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사내 업무 이메일은 휘발성이니까 없애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럼 어떻게 저장할 거냐? 컴플런스를 하거나 지랄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의 지식자산이니까요. 그죠? 그건 직원들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잠깐 있을 때 일은 할 수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 뭐 그게 없어지면 업무에 큰 지장이 생기는 거니까 그건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대상으로 질화나 이제 컴플런스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뭐 나머지 내용들은 좀 있는데요. 뭐 예. 빠르게 성장을 해가지고 이런 시스템 안 쓰고 있던 상황에서 그러면 뭐 어떻게 했겠어요? 이메일로 접수받아서 했거나 이제 그러니까 처리가 투명하지 않았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JSM에 쓰고 뭐 이렇게 했더니 뭐 좋아지더라 뭐 이런 사례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이거는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좋은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쓴 겁니다. 네, 뭐 물론 좋은 얘기들만 써 있는 거죠. 네, 여기 보면은 뭐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었고 이걸 폐기했다 이런 내용은 당연히 없는 겁니다. 굳이 공개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실제 사례에서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회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이 관리자 이걸 추진하시는 분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그런 관리하시는 분들 계신다고 하면 그렇게 내 의지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 사례 좀 몇 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JSM을 도입하려고 하는 다양한 목적들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많이 보면은 기존에 자체 개발된 ITSM이 있었는데 이게 사용 연한이 다 된 거예요. 10년이 돼가지고 이제 교체를 할 시기가 됐는데 국내 걸로 교체를 하자고 하니 이 회사가 망하면 내가 대응을 못 받아요. 뭐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잖아요. 아틀라시아는 뭐 근 몇십 년간은 안 망할 회사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안정적인 걸 쓰겠다. 그런 목적으로 도입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있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우리가 회사가 좀 커가지고 내부 회계 관리 제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보니 어떤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배포를 할 때 이게 다 추적이 돼야 된다더라. 그 감사 기준에 그런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직원 수 규모 어떻게 매출액 규모인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해야 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좀 큰 회사들부터 작은 회사들까지 파급될 거라고 해요. 그 전에는 이제 시스템 안 썼던 거죠. 안 쓰고 있다가 넉넉히 있다가 이거 해야 되는데 그걸 새로 만들자니 비용이 너무 비싸고 그럼 이제 있는 솔루션들 알아보시다가 JSM으로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사례는 실제로 좀 다국적 기업 비슷하게 이제 운영되는 회사였는데 JSM에 다국어 기능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다국어 기능 어떻게 동작하냐면 그 포탈이 있잖아요. 포탈에 한국 사람이 들어오면은 메뉴가 한글로 나와요. 영어를 쓰는 사람이 들어오면 영어로 나옵니다. 일본 사람이 들어가면 일본어로 나와요. 이제 그 내부적으로는 뭘 갖고 있냐면 언어 세트를 다 각각 갖고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만드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재현해야 되는 언어별로 이렇게 언어팩을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자 프로필의 언어 설정에 맞게 누구한테는 영어로, 누구는 한국어로, 누구는 일본어로 이렇게 자동으로 바꿔가지고 처리를 해주거든요. 네, 그런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는 그 기능을 최대한 활용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시간을 제가 좀 많이 썼기 때문에 동영상인데요. 요즘 좀 JSM 쓴 거는 아니라서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IL이라는 거의 규칙 그걸 준용해서 만든 게 ITMSM이고 JSM은 그 중에 하나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일반 지라 기능과는 다르게 조금 더 많은 기능이 더 들어가 있는 게 JSM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JSM은 아틀라시안에서 ITSM으로 우리가 가겠습니다 라는 걸 표방하기 위한 이제 무기 같은 제품으로 만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설치형 제품에서 제공하는 기능이랑 클라우드 기능은 좀 다르다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해드린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